안녕하세요. 반려동물에 의해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반려동물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3주차로서 반려동물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반려견은 온몸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려견은 인간의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인간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착하다, 아주 잘했어 라는 칭찬의 말에 반려견이 기쁘게 반응하는 것은 반려견을 키워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보 같은 녀석 등의 말을 들을 때에는 토라지거나 으르렁거리는 반려견도 있습니다. 반려견이 이해하는 것은 말 자체가 갖는 의미보다도 그 말에 담긴 인간의 감정입니다. 말할 때 주인의 태도나 목소리의 상태에서 그 말이 애정이 담긴 말인지 악의가 있는 말인지 판단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있을 때는 귀를 쫑긋 들어가지고 올려 주의 소리를 들으려 합니다. 주위의 소리를 들으려 합니다. 위협할 때는 귀를 세우고 앞으로 향합니다. 공포를 느낄 때는 귀를 뒤로 젖힙니다. 아주 강하게 위협할 때는 자세가 높습니다. 약한 모습으로 무서워할 때는 자세가 낮습니다. 기쁠 때나 경계, 요구를 표현할 때 짖는 소리는 왕왕왕왕이고 외로움이나 불안, 응석을 표현할 때 짖는 소리는 콩콩콩콩이며 공포나 고통을 표현할 때 짖는 소리는 깽깽깽깽이고 동료를 부르거나 흉내낼 때 짖는 소리는 우, 오이며 화를 내거나 위협을 표현할 때 짖는 소리는 우릉, 우릉이고 기쁠 때는 허리와 함께 크게 꼬리를 흔듭니다. 흥분하거나 경계를 할 때는 아주 조금 좌우로 꼬리를 흔듭니다. 무서워할 때는 엉덩이를 감추듯 둥글게 감아서 밑으로 꼬리를 넣습니다. 위협할 때는 꼬리를 세워서 크게 보이도록 하기도 합니다. 반려견은 커서도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놀자고 주인을 유혹하는 반려견의 동작들이 있는데요. 반려견은 사람과 살면서 길러진 놀기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어린 시절 놀이를 통해서 어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배웁니다. 반려견은 조상인 늑대도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놀이를 배웁니다. 그러나 늑대는 어른이 되면 살아가기 위해 사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무리의 구성원으로서 어리고 약한 늑대를 지키는 보호자 입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놀이를 졸업해야만 하는 것이죠. 한편 사람과 함께 사는 반려견은 사냥할 필요가 없고 주인에게 보호받는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어린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견이 되어도 성인 개가 된다고 할지라도 강아지 때의 순진한 마음 그대로 주인에게 놀자고 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려견은 평화주의자이며 반려견의 놀이는 싸움을 피하는 처세술이기도 합니다. 반려견은 다양한 몸의 언어를 통해 주인에게 놀자고 유혹합니다. 절하는 것과 비슷한 자세나 손짓 등 몇 가지 동작이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의미 없는 행동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움직임은 모두 사회적인 복종을 나타냅니다. 자세를 낮추는 것도, 배를 보이는 것도, 상대의 입가를 핥는 것도 원래는 무리 속에서 지위가 낮은 늑대가 지위가 높은 늑대에게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행동 속에는 나는 당신보다 아래 입장이나
싸움을 걸 의도는 없어. 당신을 신뢰하고 있어. 그러니 사이좋게 함께 놀자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즉 늑대한테 놀이는 무리 속에서 불필요한 투쟁을 피하는 처세술인 것이죠. 당연히 그 습성은 자손인 반려견에게도 이어졌고요. 놀자고 유혹하는 상대는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나 우리의 동료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복종 행동과는 달리 반려견이 놀자는 목적으로 취하는 복종 자세는 반드시 그 개체의 지위가 낮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견이 강아지와 놀아줄 때 등은 강한 개가 스스로 배를 보이면서 자신은 위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어 약한 개를 놀이로 유도하기도 하는 것이죠. 주인에게 놀자고 조르는 여러 가지 동작이 있는데요. 절하는 자세가 있는데 이것은 머리를 낮추고 등을 활처럼 구부리고 주인을 올려보면서 앞뒤로 팔짝팔짝 작게 점프, 허리도 함께 흔드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완전 복종 자세가 있는데요. 이것은 몸을 뒤집어서 발을 올리고 국부를 보입니다. 강아지나 복종심이 강한 개 가운데는 이 상태에서 소변을 누는 개도 있습니다. 몸을 건들거나 핥는 동작인데 이것은 주인에게 몸을 바짝 붙이거나 얼굴, 특히 입가를 핥습니다. 어미에게 응석 부리는 동작으로 주인과의 소통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손짓 자세가 있는데 이것은 한 손을 가볍게 등에 올리거나 한 손을 주인의 몸에 댑니다. 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표시죠. 힘있게 달려오는 동작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세를 낮추고 귀를 뒤로 젖히면서 입을 벌려 기쁨을 표현하면서 가까이 달려옵니다. 떨어져 있어서 외로워요. 놀아주세요 라는 의미죠. 멈추면 바로 절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배를 뒤집어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은 무리의 소중한 동료이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면 외로워집니다. 가족의 형태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반려견은 본래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동물입니다. 현대 개한테 무리는 곧 가족입니다. 때문에 지방발령으로 아버지가 집을 떠나는 등 무리의 멤버인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만으로도 반려견의 정신 상태는 크게 동요합니다. 일종의 분리불안을 나타내는 거죠. 동료를 만날 수 없다는 외로움 때문에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자신을 잘 돌보던 이런 사람이 없어진 경우에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외로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식욕을 잃어버리거나 오랜 시간 계속 짖는 등 여러 가지 행동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로울 때는 애달픈 울음소리로 표현합니다. 주인이 잠시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의 일시적인 외로움일 때는 코로 소리를 내면서 하고 애달픈 소리로 주인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그때 반려견의 표정은 슬픈 눈으로 허공을 올려다보면서 맥없이 어깨를 떨어뜨리고 무척 외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불안을 느낀 경우에는 주인에게 바짝 몸을 붙이거나 주인 뒤에 숨는 듯한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외로울 때 특효약은 주인의 따뜻함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반려견은 혼자 있으면 강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떨어지거나 주인의 무관심을 느끼게 되면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쇼크는 면역력을 저하시켜서 건강까지도 해치게 됩니다. 개의 권리 의식이 높은 서양에서는 개를 주인의 방과 멀리 떨어진 밖에 묶어둔 채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방치하는 학대로 보기도 합니다. 개는 항상 주인에게 따스함이나 부드러운 말을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급한 일이나 여행 등으로 반려견을 어딘가에 맡겨야 할 경우에는 좋아하는 장난감이라든지 쿠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주어가지고 주인의 냄새가 나도록 해주고요.
또는 주인의 냄새가 나는 옷을 함께 가져간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옷에다가 얼굴을 비비는 것만으로도 개는 어느 정도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의 외로움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 변화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 짖게 되는 경우인데 이는 주인을 부르는 의미도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져서 일으키는 상동 행동, 즉 정신적 불안으로 같은 행동과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발을 계속해서 핥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상동 행동의 하나로서 계속해서 핥으면 피부가 문드러지고 지성 피부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식욕을 잃는 경우인데 이것은 건강한 개가 식욕부진이 되는 경우는 없지만은 식욕부진은 몸이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밥맛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또 배설훈련 실패가 거듭되기도 하는데 이는 이미 배설 가리기가 길들여져 있는 개가 정해진 장소 외에 배분 또는 배뇨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경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려견은 마운팅으로 상하 서열 관계를 확인합니다. 한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올라타는 걸 말하는 거죠. 반려견은 주인의 발에 걸터 앉아 허리를 누르면서 붙이거나 슬리퍼나 봉제 인형을 끌어안고 허리를 앞뒤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마운팅 자세입니다. 숙회 가운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발기되는 반려견도 있는데 이를 교미행위로 생각하여 이런 이 녀석 부끄럽게 시리 라든가 어서 빨리 짝을 찾아야겠군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명히 교미 목적으로 숙회가 암캐를 올라타는 행위가 마운팅이며 교미 상대가 없는 숙회가 암캐 대신에 마운팅하는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동물은 자신과 다른 종류의 동물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운팅은 우위성을 나타내는 행동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상대를 덮쳐서 교미 자세를 취하는 전형적인 마운팅 행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상대의 등 뒤에서 앞발로 올라섭니다. 또한 상대 등에 턱을 얹는 것만으로도 우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의 얼굴을 앞발로 쓰다듬습니다. 상대의 귀를 핥습니다. 앞발로 상대를 누르고 귀 뒤나 목, 어깨를 가볍게 물기도 합니다. 반려견은 첫 만남이라도 인사는 거르지 않는 정직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엉덩이 냄새를 맡는 것이 반려견의 인사입니다.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원래 무리를 짓고 생활했던 반려견에게는 인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회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나더라도 2마리 이상의 반려견이 모이면 각각 정보를 교환하고 인사가 시작됩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상대 반려견의 이름이나 성별이 신경 쓰이겠지만은 걔한테 필요한 정보는 두말할 것 없이 상대의 냄새입니다. 상대 견의 이름 같은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특히 항문 가까이 있는 항문선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반려견에 따라서 냄새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를 식별하는 명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때 당당히 자신의 냄새를 맡게 하는 반려견은 자신 있는 강한 반려견입니다. 그러나 자신 없는 반려견은 꼬리를 내려서 항문을 감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호적으로 인사하지 못하는 반려견은 주인이 제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만남에서 인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구로 사귈 수가 없게 됩니다. 주인은 최대한 방해받지 말고 반려견들끼리 서로 상대의 정보를 얻고 안심할 때까지 냄새를 맡게 내버려 둬야만 합니다. 단 사람처럼 반려견도 궁합이 있어서 모든 개가
서로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특히 공격성이 강한 반려견끼리 만나거나 서열의식이 강한 반려견들 또는 사회성이 없는, 즉 몸 언어를 모르는 반려견은 다른 개와 처음 만났을 때 어느 쪽이든 양보하여 복종의 자세를 하지 않는 한 계속 싸울 수도 있습니다. 우호적인 인사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주인들은 서로 자기 반려견을 제어해서 싸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부상을 입지 않도록 피해야만 합니다. 처음 만난 개와 인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개한테 다가가거나 달려들듯이 행동하게 되면 개는 위협받는 것으로 느껴서 무서워하거나 때로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를 처음 만날 때는 개들끼리의 인사처럼 아무렇지 않은 듯 자신의 냄새를 맡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냄새를 개가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주먹을 슬쩍 코 끝에 내밀어 냄새 맡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정면으로 가까이 다가서서는 안 되고요. 정면으로 가까이 다가가서면 공격하는 줄 알고 경계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옆에 나란히 수평적인 위치에서 서야 합니다. 시선도 맞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주먹 냄새를 맡았으면 천천히 주먹을 펴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다음 아래쪽으로부터 턱이나 목 주위를 부드럽게 만져줍니다. 처음 만나는 상대의 냄새와 악의가 없다는 것만 확인되면 안심합니다. 단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심하게 쓰다듬지 말아야 하겠죠. 반려견에게서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는 정면에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째려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데 무리하게 인사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들은 정면에 가까이 간다든지 계속 째려본다든지 또 무리하게 인사한다든지 이런 거를 위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공격적으로 개 스스로가 무서워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고양이가 주인이 찾아다닐 때의 행동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이는 주인이 옆에 있을 땐 본척 만척하다가도 눈앞에서 사라지면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는 주인이 옆에 있으면 꼬리를 치고 계속 쳐다보는 반면에 고양이는 주인이 옆에 있어도 본척 만척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눈앞에서 주인이 사라지면 이제 찾아 돌아다니곤 한다는 말입니다. 고양이에게 주인은 엄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갑자기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고양이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높고 큰 소리로 냐옹 하고 울 때는 발전기 울음소리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라면 주인을 찾는 목소리입니다. 주인이 화장실을 가거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큰 소리로 부르기도 합니다. 고양이의 감각 중 가장 예민한 것은 바로 청각입니다. 주인이 자주 있는 곳 주변을 서성입니다. 평소 주인이 자주 있거나 휴식하는 곳 주변을 서성이는 것도 주인을 찾아다닐 때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인이 휴식하는 곳을 중심으로 서성이는데요. 때때로 주인을 큰 고양이로 생각하는 고양이는 자신이 쉴 곳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소파 밑이나 창 커튼 뒤 등 자신이 몸을 숨길 것 같은 곳을 찾는 것입니다. 문을 열게 되면 고양이가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욕실 앞에서 기다릴 때가 많은데 주인의 일정한 행동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화장실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 앞발로 문을 긁거나 우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귀엽죠?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 찾으러 다니는 고양이는 주인을 엄마로 인식하고 있어서 의존도가 높은 경우입니다.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야생에서는 성묘가 되며 이제 어른 고양이가 된다는 거죠. 야생에서는 성묘가 되며 독립하게 되지만 사람과 함께 사는 집 고양이는 계속해서 자신이 아기 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주인을 아기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고양이도 있습니다. 몸집이 큰 아기 고양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곁에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양이 중에는 도도하고 독립적인 고양이도 있지만은 애교가 많고 애로움을 잘 타는 고양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언제나 곁에 있어줄 수 없기 때문에 며칠씩 떨어져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평소에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보다도 인간에게 덜 친숙한 애완동물로 알려진 고양이의 행동 패턴을 연구해 본 결과 고양이가 주인에게 친밀감을 표시할 때 마치 다른 고양이를 대하는 것과 같은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양이 눈에 비친 주인이 그저 덩치 큰 또 다른 고양이 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위로 향한 꼬리는 고양이과 동물의 인사 방법으로 고양이는 주인에 대한 애정도 같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고양이는 인간과 함께 공존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생동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발톱을 이렇게 감추고 사는 이런 고양이과 동물들은 야생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고양이가 죽은 동물을 집에 가지고 오는 것을 흔히 주인에 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오해입니다. 단순히 고양이가 다음 식사를 위해서 집에 음식으로 두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집사와 함께 하고 싶을 때, 이제 고양이는 대부분 사람들을 집사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주인과 함께 주인과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을 때 하는 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양이도 주인, 즉 집사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릎이나 배 위에서 올라와 앉으면 주인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강할 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를 잠자리로 선택하는데요. 주인의 무릎이나 배 위는 안정감은 물론 주인의 체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주인의 신체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무릎이나 주인 배 위입니다. 무릎에 올라온 고양이는 어느 때보다 안심하게 되고 잠을 자고 싶어합니다. 평소보다 가까이 앉아 있으면 고양이가 주인과 함께 있고 싶을 때입니다. 옆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애교 없는 고양이도 노령에 접어들면 애교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양이도 나이 들면 체력과 기력이 떨어져서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어느 순간부터 거리를 좁혀서 오면 집사에게 의지하는 것이니 같이 있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같이 시간을 가져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졸졸 따라다니면 고양이가 주인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존재로 선택한 사람의 활동 영역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애로움을 잘 타는 고양이는 주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고양이가 분리불안증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주인의 행동에 동참한다면 주인과 떨어져 앉아 있어도 집사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옆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서서 돌아다니면 나를 두고 뭘 하려고 그러지? 하고 따라다니며 주인의 하는 행동에 관심을 보입니다. 이때는 주인을 형제 고양이 또는 동료처럼 인지할 때입니다. 평소보다 더 높은 목소리로 운다면 주인과 함께 있고 싶은 행동입니다. 배고픔이나 사냥놀이, 제한이나 배고프다고 하는 것이나 또는 사냥놀이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이나 반갑다는 뜻이거나 화가 난다는 뜻이거나 고통스러운 것을 호소한다는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이제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울면은 이러한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고양이는 주인과의 소통법으로 소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 반려동물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남은 내용들을 공부하고 다음 주차에 공부할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